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현대차 투싼입니다. 최근에 새로 신형 모델로 교체 투입된 선수죠. 2020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교체가 됐습니다. 신형 투싼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디자인 일부가 바뀌었죠.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에 다크 크롬 패턴으로 그릴을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이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투싼의 정면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 차를 보면 이 라인들이 빚어내는 느낌, 저는 상당히 좋게 보이는 게 마치 종이접기를 해서 날이 선 그런 라인들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뒤에서 볼 때 견고한 가로라인을 바탕으로 차 폭이 강조되죠. 거기에 마치 발톱처럼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강하게 새겨 놓아서 앞뒤로 제법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모두 3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죠. 파워트레인 변동은 없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 2.0 디젤 엔진,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1.6 터보 엔진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고요. 풀옵션을 해서 이 차의 출고 가격 약 3,800만원 좀 상회를 하는데요, 기본 가격은 3,400만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투싼 제일 낮은 가격은 2,0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3,000만원대 아래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상당히 폭 넓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제법 넓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풀옵션을 해도 4천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을 맞추고 있어서 위급 경쟁 수입차들에 비해서 탁월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급 산타페와 비교를 해서도 산타페 아래 트림을 사느니 이렇게 투싼 풀옵션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네요. 어쨌든 좌우로 위아래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인테리어도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넓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여서 완성하고 있는데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주는 이런 몰입감, 운전의 집중도 집중하는 느낌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정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넓은 화면에 선명한 화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특히 디지털 기술들 상당히 완성도 높게 적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 차를 주행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역시 차급 대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실내가 상당히 밝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견고한 가로라인이 강조된 인테리어, 대시보드 상단에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인 커브드 디스플레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좀 몰입감 주게 되고요. 시선을 들어서 정면을 보게 되면 또 앞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3개의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차체 길이가 4640mm,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조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편으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오디오, 음성 명령 버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올라오는 정보,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오토 스탑 시간, 누적 정보, 주유 정보, 이렇게 트림 미터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 경로, 내비게이션 정보 이렇게 들어오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모니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제일 왼편에 지문 인증 시스템 들어와 있죠. 여기에 지문을 읽어서 로그온 하는 개념이죠. 지문 인증을 하게 되면 역시 키 없이도 시동을 걸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제가 이 차에 게스트로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 것이어서 제한된 시스템이네요. 접근이 안 됩니다.
센터페이셔 모니터 12.3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고요. 자, 시네마 OTT 서비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왓챠 웨이브 주차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게스트 모드여서 볼 수가 없네요. 이제 시승을 한다는 게 참 진짜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스트 모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빌트인 캠, 이 부분에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녹화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녹화되어 있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점심 먹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다가 차를 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받아서 시승 영상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는데요. 고화질로 빌트인 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이렇게 이 부분에 하이패스 카드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 들어와 있고요.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전방 안전 경고 시점, 차로 안전, 이렇게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속도 제한 표지판도 읽는 거죠. 주차 안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자동 거리 경고, 자동 켜짐, 후방 안전, 후방 교차 안전, 이런 기능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파워트레인은 노말, 스티어링은 노말과 스포츠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NFC 카드 키, 디지털 키 정보, 이렇게 후석 승객 알림,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타입 1 하면 오렌지 컬러, 타입 2 하면 그린 컬러로 됩니다. 사운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부터 안정적인 청취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속 연동 음향 조절 기능이다 라는 얘기네요. 차 속도에 연동해서 음향 조절해주는 다이나믹 스피드 컴pen세이션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적용되어 있네요. 음성인식 라이언, 어피치, 무지, 제이지, 화면 구성, 디지털 액자, 클러스터 테마, 심플, 클래식, 계기판 화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픽 스타일도 드라이브 연동,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화면 조절 가능하고요. 표시 정보, 올라오는 정보들, 미디어 정보까지 하나, 둘, 셋, 5개의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세차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사이드 미러 접히고 와이퍼 작동 중지되고요. 선루프 닫히고 전차석 창문 닫고 이런 부분들 세차 모드 버튼 하나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내 차 위치 공유 서비스 됩니다. 내 차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날씨 캘린더, 스포츠, 발렛 모드, 현대 카페 역시 게스트 모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결제 서비스죠.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신용카드 없이 현대 카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투홈,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량 진단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화면 분할하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분할하면 올라오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계 디자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메라 영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버튼은 하나도 없죠. 버튼은 요 아랫부분, 이 6.6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버튼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윗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아랫부분은 공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2개의 USB 포트,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넓은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 이 플로팅 콘솔이 배치되어 있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이 콘솔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된 게 7단 DCT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조절 레버가
위로 스티어링 휠 있는 대로 칼럼 시프트 타입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있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오토 홀드, 엔진 오토 스탑, 카메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서 누르면 다 볼 수, 전후 좌우 다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컵홀더, 여기에 깊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죠. 자, 오버헤드 콘솔 보면 빌트인 캠, SOS 버튼, 하이패스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와서 앉아보는데 무릎 앞으로 공간이 상당합니다. 이 차 준중형 SUV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중형에서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죠. 뒷좌석에서 누리는 공간감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도어 트림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솟아 있는데요. 공간, 워낙에 무릎 앞 공간, 앞뒤 공간, 워낙에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 센터 터널이 주는 제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엉덩이가 좀 올라오네요. 머리 위로 주먹 세워서 꽉 차는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는 이 아랫부분에 레버가 있습니다. 잡아다니면 이렇게 접어서 거의 트렁크와 풀플랫이 가능하겠는데요. 6대4로 뒷좌석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버를 조절을 해서 뒷좌석 시트는 또 이 정도까지 뒤로 누일 수가 있네요. 완전히 세우면 또 이 정도, 누이면 이 정도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법 쓸모 있는 뒷좌석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옆으로 2열에도 사이드 에어백을 추가를 해서 모두 8개의 에어백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2개의 C타입 USB 충전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2개가 조수석 옆으로 들어와 있어서 편하게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수석 시트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마치 쇼퍼 드리븐 카처럼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넓은 공간, 아주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준중형 SUV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네,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려 있고요. 외기온도 9도, 1.6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하고요. 180마력, 27kgm의 토크를 갖추고 있죠. 자, 출력 볼 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무게입니다. 이 차 공차 중량 1575kg,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죠. 자, 툭툭툭툭 노면에서 진동이 올라오는 빨래판 길입니다. 가볍게 충격은 올라오는데 주행 질감을 해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충격을 그렇게 거칠지 않게 잘 흡수해내고 있습니다. 투휠 드라이브입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RPM 1500rpm 딱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 시속 100이면 1700 정도 되더라고요. 패드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하죠.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수동 변속을 해봅니다. 7단 1500, 6, 5, 4, 3.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죠. 3단 시속 90km 4400rpm 마크하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1500에서 90km면
자, 듀얼 클러치의 특징 다들 잘 아시죠? 두 개의 클러치를 사용을 해서 변속 효율을 높이고 주행 성능을 개선해주는 그런 양수 겸장의 카드로 사용이 됩니다.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는 그런 변속기라는 얘기죠. 결국은 변속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데 비결이 있죠. 하나의 변속기가 물려서 가고 있는 다음 변속할 기어를 바로 대기시켰다가 바로 물려서 변속 타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간다 라는 얘기죠. 변속 타이밍이 짧다는 것, 연료 손실이 적다는 거고요. 변속 타이밍이 길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능 면에서도 변속하는 동안 동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데에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스포츠 모드에 넣고 잠깐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가속을 시작하면 낮은 기어에서는 바로 이 가속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도 제법 사나운 소리를 내죠. 좀 귀엽습니다. 이런 좀 톤이 높은 엔진 사운드를 듣게 되는데요. 제법인걸?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때마다 차체가 제법 강한 반응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고 당연히 에코 모드에서라고 한다면 반응이 늦습니다. 한 박자 쉬고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평소에는 그냥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로 달리면 되겠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 90에 맞추고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움직여 봅니다. 편안하게 차선의 중앙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죠.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나오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차선을 잘 읽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간 거리는 4, 3, 2, 1 이렇게 4단계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라고 한다면 운전을 맡겨도 좋을 수준이다 싶기는 한데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운전, 뭐 반자율운전이라는 얘기도 가끔 하고는 하는데요. 반자율운전도 아닙니다. 그냥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것 명심해야 될 테고요. 따라서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장착하고 있습니다. 90km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아주 잔잔한 소리가 들리죠. 앞창과 더불어서 이제 1열 차창까지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 스트러스에 두 방향으로 다이나믹 댐퍼를 적용을 했습니다. 파고드는 로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실내 방음 대책에 신경을 많이 써서 MVH 성능을 조금 더 개선했다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조향 빠릿빠릿한데요. 슬쩍 스티어링을 흔들어 보는데 차체 반응이 빠릅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 차의 앞부분이 반응하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빠릿빠릿합니다. 자, 시트, 운전석 시트도 몸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속도를 잠깐 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자, 1.6 터보 엔진, 그렇게 배기량이 넉넉한 여유 있는 엔진은 아닌데 쭉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커지면서 엔진 사운드는 오히려 좀 바람 소리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여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을 때 살짝 불안한 느낌이 증폭되는 것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네요. 고속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전륜구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싶고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라고 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 최대 시속 110km 정도까지의 속도라고 한다면 큰 불편함 없이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즐기면서
이 차 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륜구동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눈길이나 오프로드 이런 안 좋은 길을 자주 운전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는 게 낫겠죠. 자, 횡풍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 횡풍을 받게 되면 차의 주행 안정감이 많이 흔들리죠. 이럴 때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면서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횡풍 안전성 제어 기능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시속 9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해보는데요,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이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 않으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안정감 있는 제동 반응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주 빠른 속도에서 이렇게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허용된 주행속도 안에서 앞뒤에 안전이 충분히 보장이 될 때 급제동을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제동 반응도 훌륭하고요. 그렇게 앞이 많이 숙여지지는 않는다. 다만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은 없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너렉입니다.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19인치 타이어, 앞바퀴 굴림, 다소 무게중심이 높은 SUV 차체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앞바퀴 굴림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인데도 중립적인 조향 특성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체가 높은 SUV인 만큼 차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앞바퀴 굴림 SUV 치고는 제법 훌륭한 코너링 성능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 가격 정보 잠깐 보시겠는데요, 시승차는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입니다.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 약 3,500만원 가량이고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 3,900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을 만나게 되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차를 아주 잘 만듭니다. 수입차에 견줘서 전혀 밀리지 않죠. 성능 면에서 그렇고 편의장비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수입차들을 압도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나보게 됩니다. 기능도 많고요, 작동 수준도 상당히 높죠. 굳이 수입차를 살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대 기아차 때문에 이제 맥 못 추는 수입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고요. 현대 기아차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높이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죠. 현대차 투싼 역시 이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 내면서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광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계측기 세팅을 했고요. 에어컨 잠깐 끄겠습니다. 주행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자, 이 차 180마력, 공차 중량 1575km,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8.75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9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속 초반에 휠슬립이 살짝 일어나고요, 앞바퀴가 살짝 돌고 구동력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죠. 180마력의 힘에 몸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어서 기대보다는 스포티한 반응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요. 외기온도 10도, 좀 추울 듯 해서요, 21도 풍량 1단계
맞추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2kg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2.0kg고요.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하고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리터당 19.2kg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교통체증이 좀 심했고요. 이곳까지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50.3km 지점이고요. 연비 리터당 17.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도역 내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신호가 열려서 그냥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까지 54.9km 1시간 34분 걸렸네요. 최종 연비 리터당 16.0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2.0이죠 리터당 4km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한 55km를 오는데 1시간 34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복합 연비보다 월등히 더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경제운전 하면 안전운전도 되고요. 이렇게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투싼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제일 왼편입니다. 제일 좌측에 제 손바닥만한 빈 공간이 남아있죠. 여기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올려놨는데요. 뭔가 어중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이 왼쪽에 빈 공간 어떻게 채울지 좀 더 궁리를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또 하나 음성명령 시스템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대화하듯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것, 음성명령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헬로 벤츠, 안녕 BMW처럼 아리아도 있죠. 볼보의 아리아도 있는데 어쨌든 음성명령으로 음성명령 시스템을 불러서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트렁크 커버입니다. 트렁크 커버가 지금 없는데요. 그 트렁크 공간을 가린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요. 트렁크에 이런저런 짐들, 어지러운 짐들 외부인의 시선에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트렁크 커버는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까지 투싼 1.6 터보 시승을 해봤습니다. 딱 좋은 준중형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좋은 힘을 가지고 일상 주행 영역에서 필요한 속도 구간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륜구동이어서 앞바퀴 굴림이어서요, 풀타임, 그러니까 사륜구동 시스템에 비해서는 고속주행 안정감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글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빨리 어떤 앞바퀴 굴림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빨리 달릴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준중형이지만 충분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싼 같은 경우에 아주 전후 좌우로 어디 갖다 놔도 경쟁력이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형 SUV와 비교해도 아래 소형 SUV 혹은 소형 세단, 중형 세단 어디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봐도 꿀리지 않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성 가격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수입차들은 물론이고 위아래로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도 상당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